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텔레비전만 켜놓고 있자니 시간이 참 더디게 흐르더군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써 지루함이 밀려오고 오후가 되면 마치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 둘 만나지만 그것도 매일 이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여행이란 것도 1년에 몇 번이지 매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행조차도 감흥이 줄어듭니다. 결국 은퇴 후에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한 지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이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게 많지만 돈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지겹다고요. 또 다른 분은 그나마 노는 게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유시간이 주어지니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 역시 공감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다 보니 막상 쉬어도 되는 시기가 오니 무언가 불안했습니다. 잘 놀 줄 모르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선배 이야기입니다. 퇴직을 하고 난 뒤에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좋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을 했고 병원에서는 활동 부족으로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배는 결국 작은 동네 체육관에서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 맞추기도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땀을 흘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활력이 생겼습니다. 체력이 오르고 혈압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을 때 느꼈던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탁구는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날씨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니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늘 말합니다. 은퇴 후에 자신을 살려낸 건 다름 아닌 취미 하나였다고요. 두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늘 마음이 허전하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아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책을 읽는 습관이 생기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집중력이 길러졌습니다. 책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쁨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잠도 잘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서관 모임에도 나가 다른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웃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건강이 걱정이 되어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무겁고 금방 지쳤지만 꾸준히 걸으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밤에도 숙면을 취하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아침마다 햇볕을 받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환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걷기 덕분에 우울증도 예방이 되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습관이 노후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았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었으며 건강과 마음에 큰 변화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취미라고 하면 무언가 거창한 것을 떠올립니다. 악기를 배운다거나 미술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활동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좋지만 꼭 큰 돈이 들어야만 의미 있는 취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하면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건 완벽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탁구를 시작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 칠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어려운 고전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걷기라고 해서 몇 시간씩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을 찾아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탁구 교실, 그림 교실, 합창단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 사회적 관계망도 넓어집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혼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은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고
걷기는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집에서 작은 화분을 키우거나 간단한 명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건강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무료함과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취미는 이런 두려움을 줄여주는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으면 하루가 달라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목표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평생 즐기는 시니어 취미 베스트 10가지. 은퇴 이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또 막막합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노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효과를 경험한 취미들을 소개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전략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탁구입니다.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생 스포츠입니다. 심폐기능 강화와 칼로리 소모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관절에 무리가 적기 때문에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탁구 교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켓 하나와 운동화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으며 초기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꾸준히 쳐도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치기보다는 파트너와 함께 치면 사회적 관계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정서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독서입니다. 책은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집중력과 사고력 향상에도 탁월합니다. 도서관을 활용하면 돈이 들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나 소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라도 꾸준히 읽다 보면 뇌가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기록하는 습관을 더하면 자신만의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은 물론 수면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완화합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짧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까운 공원이나 강변 산책로를 정해두고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생활 리듬이 안정됩니다. 가능하다면 맨발 걷기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발바닥이 지압되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넷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미술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색칠 공부나 크레파스로 자유롭게 낙서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됩니다. 주민센터 미술교실이나 온라인 무료 강좌를 활용하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완성했을 때 오는 성취감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술은 손과 눈의 협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다섯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적어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평지 위주로 천천히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해 안전을 확보하고 하루 30분 정도를 목표로 꾸준히 이어가면 좋습니다. 근육 손실이 많은 시니어에게 자전거는 근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최근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정서적 안정과 평온함을 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베란다나 작은 창가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은 작은 화분과 흙 그리고 씨앗뿐입니다. 처음에는 키우기 쉬운 허브나 다육식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이 됩니다. 집안 공기도 정화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일곱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완화와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정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앱이나 유튜브의 무료 명상 가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히 명상을 이어가면 불안감이 줄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잠들기 전 짧은 명상은 수면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 무릎이나 척추에 무리가 없습니다. 초보자라면 수영장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강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수영은 걷기의 몇 배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호흡 훈련과 함께하면 심폐 기능이 크게 강화됩니다. 무엇보다 수영은 안전한 평생 스포츠로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아홉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풍경을 찍으며 걷다 보면 운동 효과도 있고 순간을 담아내는 성취감도 큽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속 사소한 장면부터 찍어보세요. 꽃이 피는 모습이나 가족의 미소 같은 작은 순간도 큰 추억이 됩니다. 사진은 인내심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원하는 장면을 담기 위해 기다리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열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악기는 단순히 음악을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합니다. 오카리나나 우쿨렐라처럼 배우기 쉬운 악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무료나 저렴하게 배울 수 있으며 함께 연주하면 교류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악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손과 귀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두뇌 활성화에도 좋습니다. 또한 연주를 완성했을 때 오는 성취감은 삶의 활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처럼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취미들은 노후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려는 마음보다 꾸준히 이어가려는 태도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림이 엉성해도 되고 연주가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취미는 우리를 웃게 하고 또 하루를 기다리게 하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즐기고 계신가요? 혹은 오늘 소개한 취미 중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활기차고 행복하기를 응원합니다.